예, 경북 안동 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법무행정집행의 최고 수장으로 지명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전 지나고 방금 존경하는 김동민 의원님께서까지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질의를 했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개인 신상에 대한 거, 따님이나 부모님 그리고 처가 관련된 언론에서 좀 과하게 주장됐던 부분도 꽤 상당히 해소되지 않았는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더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집행 능력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 파란만장하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만큼 후보자는 다양한 인사 조치를 당했고 실제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타는 그런 기분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로 이제 청와대를 나오시는데 법무행정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 잘한 게 뭐 있다 그러면 한번 찍어보실래요? 제가 뭐 정부 전체에 그 잘한 거를 이렇게 고를 만한 정도 쉽게 안 나오면 혹시 잘못했다 본인에 대한 인사 조치 말고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짚어보십시오. 제가 뭐 정권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좀 아니 법무행정과 관련돼서 법무행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조국 사태 이후의 경우에는 할 일 하는 검사 내쫓고 그 자리를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그 수사지휘권 동원해서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검찰이 정치화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말 잘 듣는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좀 정권에 이건 아니다. 법 절차대로 진행해야 됩니다라고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했던 검사들이 좀 불이익을 입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특히 지난 3년간은 저도 검찰 생활을 오래 했지만 유례를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이 개정법에 따라서 권한쟁의를 하려고 하냐라고 물었을 때 어느 의원님께서 물었을 때 아직 생각이 없다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검수완박법의 본질적인 문제는 수사 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거의 준 게 그게 더 문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법이 통과될 때 절차적인 어떤 위헌성도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법이 내용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한 거 맞습니까? 저는 그거는 전문가적 양심으로 확신합니다. 예.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권한쟁의가 됐든 뭐 헌법 소원이 됐든 아니면 그 단계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법무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국민에게 계속 알려갈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당연하고요. 제가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검수완박법 관련된 것입니다. 이른바 선거사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사범하고 이른바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기 앉아있는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경찰 수사만 받으면 된다라는 여론이나 언론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맞지요? 이게 이 검수완박법 지금 현재 이 법안 제가 뭐 검수완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법안은 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을 건데 그것 중에서 말씀해 보세요. 짧게. 예, 그럼 좋습니다. 첫째 그 경찰 수사를 했었을 경우 이의신청 사건이 검찰로 왔었을 때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범위를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카 사건으로 무혐의 의견됐었을 때 그 몰카는 안 나왔지만 다른 몰카가 수백 개 나왔어도 그건 검찰이 수사 못하고 예,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자는 피해 구제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고발인의 이의 신청 권한을 뺏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 학대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고발한 경우에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걸 끝납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 사건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용기 낸 내부 고발자라든가 시민 단체가 고발한 경우에 경찰이 불송치 경찰에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사실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검찰에서 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근데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는 시험 공부하는 사람하고 시험 치는 사람 나누는 거라서 무죄가 속출하게 되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로는 이렇게 되면 이건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악용될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 인혁당 사건이 있었는데요.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를 안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때 그 검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당직 검사에 대해 배상해서 기소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그 인혁당 사건 같은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검사는 의견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소검사한테 맡겨서 기소, 불기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는 이 의도를 하고 만드신 건 아닌 것 같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도 저는 이게 가장 먼저 보였고 이렇게 운용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PT 그 대장동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현재 그 권력형 비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지금 규정 통과된 검수완박법에 따르면은 사건을 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는 있습니까? 규정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죄가 확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정상으로는 제가 이제 대장동이라는 사건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아니고요. 규정상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죄인지를 그 전에 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이제 다시 말씀 올리지만 이게 대장동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 제 질문은 여죄가 나타났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능합니다. 예, 위증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예, 저는 가능하다고 재판 봅니다. 중에 만약에 대장동에 나온 증인 예. 또 지금도 증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증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이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뭘 할 수 있는지를 정말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권리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되고 법률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진행되는 사건, 예를 들면은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른바 백현동 사건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해라라고 대검에 촉구를 했는데 이거는 신건이지 않습니까? 개정된 법에 따르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개정된 법에 시행되기 전까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제가 그 사건을 잘 모르니까요. 그걸 전제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감사원 고발 사건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6대 범죄에 해당한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6대 범죄가 아니죠. 6대. 예, 예. 국민의힘 안동 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오후에 그래도 정책 질의가 좀 이어지다가 다시 보충 질의에서 좀 의혹 내지 확인 안 된 내용 가지고 소모전이 되는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몇 가지 질의에서 나온 말씀들 중에 한번 후보자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PT나 이거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한동훈 딸 이름으로 기부 안 했다는데 그 동그라미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써진 것은 뭡니까?라고 모 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후보자께서 한국 3M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하신 거 맞죠?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추측돼서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사에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문서에 분명히 영리법인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라고 재확인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그렇게 추측한 겁니다. 누구나 봐도 그 밑에 보면 영리법인 되어 있으니까 한국 3M이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고 또 한동훈 따님이 후보자 따님이 2만 시간이나 되는 봉사 시간 했다는데 2만 시간이면 사실 불가능한 숫자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후보자께서 밑에 영어로 그러니까 단체 오가니제이션이라고 쓰여 있듯이 봉사단체의 전체 봉사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전에 안 봤는데 여기 PPT 띄워놓은 거 보니까 허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돼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게르티 원칙 이 부분도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용어나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정의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이 부분도 질의할 때 명확한 정의 규정만 확인하고 물어본다면 후보자도 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또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거는 수긍이 간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또 정말 좀 희화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모랑 한동훈 딸이 논문 공동 저자로 올라져 있는데 이모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누가 물어보셨어요? 그 후보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처음 들어본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 기사에 나온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따님의 이모가 아니라 이모 교수, 뭐 공저다 이렇게 또 언론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 이모하고 논문을 공동으로 쓴 적이 있습니까, 따님이? 제가 모르는 거 없다고 하고요. 저는 예, 처음 듣는 저는 얘기라서 한 겁니다.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국민이 보시는 청문회장에서 특히 예전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 저희도 뭐 이 발언 요약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해봐야 제 얼굴에 춤 뱉는 거기 때문에요. 적어도 확인이 됐던 내용이나 굳이 물어올 필요가 없던 내용은 청문회장을 국민이 다 보고 계시니까 좀 정책의 장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견을 밝힙니다. 본질에서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성남 FC 의혹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청 내에 지청장하고 수사검사 간 갈등 문제 이상으로 사건 내용도 굉장히 흔히 말해서 성남 FC가 기부를 받으면서 성남시가 큰 대기업 네이버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에게 페이버를 줬다는 그런 사건인데 어떻습니까? 바뀐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앞두고 그 후보자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검수완박법이 아직 시행되기까지는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건은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당시에 시장이셨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인천으로 출마를 가셨어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만약에 당선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다는 사람을 점 전제로 이해해 하는 건 주십시오. 아닙니다.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거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건 예, 일반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아까 제가 여쭤봤던 성남시 대장동 사건의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녹음 파일 66개 중 48개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성된 거예요. 법정에서 만약에 수사 혐의가 어떤 범죄 혐의가 단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합니까? 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범죄 단서는 수사의 단서는 뭐든 될 수 있습니다. 그 검수완박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을 때도 그 법원에서 이런 위증이나 단서가 확인됐다 싶었을 때 수사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 법이 통과된 이후라면 어렵겠습니다. 시행된 이후에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 검찰이 직접 수사가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위증 같은 죄는 경찰이 수사할 수가 없는 게요. 법정에서 상황을 파악한 검찰만이 그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잘 하셨다시피 이 검수완박법이 진행됐었을 경우에는 그 위증 사범이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그거는 뭐 모든 법조인들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취임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공약 혹시 보셨습니까? 뭐 읽어봤습니다. 예, 그 중에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법무부 업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중에 주요 내용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들어있는데 이 부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 차례 공언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폐해를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예, 검찰 독립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취지에 동의하고 집행하실 겁니까? 이렇게? 그거는 당선인의 정치적 결정이고요. 저는 그걸 충실히 수행할 겁니다. 예, 국민 피해 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검수완박법 이후에 그 하위 법령을 정비해서 이렇게 구축하겠다는 취지를 익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 대응 공백 방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공수처가 도입되면서 부패 대응에 대한 공백이 생겼다라는 전제 진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수처 이후에 부패 범죄에 대해서 국가 수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 안 한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지금 현재 2020년 통과돼서 2021년 시행된 법 이후에는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면 단적인 공수처 예로 정상화 등 부패 대응 공백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의견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밤늦게 밤도 아닙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후보자 고생하시는데요. 저거는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미제 사건 처리 미처리 건수죠. 미제 사건이 저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담당하던. 저는 아까도 본질의 때 후보자하고 최근에 그 부패 대응, 부패 범죄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에 수사 공백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되면 검수완박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부터 참 수습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잠깐만 해보시죠. 예. 예, 저는 그 지난 1년간 이런 식의 사건 지연 처리하고 불만족이 많이 축적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새로운 입법을 앞두고 했었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하실 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스탠드에 걸맞는 법제화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범죄 예방, 인권, 출입국, 교정 등 다양한 법무 행정 영역에서 국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제도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인권과 관련돼서 특히 외국인 보호소 시설 정말 완벽하게 개선됐다라는 말이 들을 수 있도록 예. 한번 후보자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곧장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법무부에 지금 출입국 관리 본부로 돼 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예, 저는 시급하게 이 부분이 국격에 맞는다 그러면 이민 그 법무부 외청이 되더라도 뭐 이민청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그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민청으로 별도 외청으로 독립된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가를 키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외국인과 관련돼서 뭐 수용 시설 외국인 보호소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단속 업무 또는 그에 대한 거의 뭐 단속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음식이 안 맞아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새우꺾기라는 그런 작태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간문 얼굴을 제대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은 갖춰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 예천 출신입니다.
뭐 대구에 근무해 보셨습니까? 대구 근무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그럼 꼭 한번 와보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것도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우리는 검수완박된 마당에 지금 한가로이 뭐 안동에 있는 지청을 청으로 승격해달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물리적 거리나 그다음에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안동 예천 지역에서 어떤 대구 검찰에서 부른다, 아니면은 본원 재판을 받아 가야 된다 하면은 이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는 그런 일과를 다 전폐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방 소도시, 중소도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취임하면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또 정책 관련된 거니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0년 8월에 이른바 ISD 국제분쟁 사건 처리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에 국제분쟁 대응과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개괄적으로 그런 있다는 정도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커지면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그에 대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채용이 되고 보직을 받아서 이런 분쟁에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법무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뭐 잘 의견 하실 게 새겨듣겠습니다. 있으면 말씀 잘 말씀하세요. 새겨듣겠습니다.